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노원구에 거주하는 30대 초반 여성입니다. 얼마 전에 3년 동안 함께 살았던 남편과 이혼하였습니다. 남편은 제게 주장했던 자신의 유일한 여동생을 챙겨주겠다며 아직 돌아가지 않은 엄마의 재산을 노리고 인간다운 행동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게다가 저희 엄마가 암으로 힘겨운 상황에서 엄마를 돌본다는 핑계로 친척 부부와 은밀한 행동을 하기까지 했죠. 남편은 엄마가 하루 빨리 가시면서 자기 가족들을 돌보느라 바쁘다고 주장했습니다. 처음 결혼했을 때 저 없이는 못 살 것처럼 했던 그의 모습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났는데 이런 배신감에 몸서리가 쪼져왔습니다. 지더라고 말해도 결국 그 남편놈과 신우부부에게 제대로 혼내주고 속 시원한 복수를 해주었지만 그래도 남편이 나에게 잘못을 인정하며 매달리기 시작했을 때에는 이미 버스가 떠난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렇게 형편없는 남편을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오히려 평생 혼자 사는 게 더 낫습니다. 남편과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후 연애를 해 결혼한 사이였는데 처음 만날 때는 정말 착하고 순진한 좋은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그 순수한 모습에 반해 결혼을 결심했었기도 합니다. 남편과의 결혼을 약속하고 처음 예비시댁에 인사하러 가게 되었을 때 시어머니도 생각보다 인자하시고 친절한 분이셨습니다. 그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시댁에 대한 문제는 없어 보였습니다. 바로 저희 신우 말이에요. 시댁에 인사드리러 간 첫날부터 친우는 저에게 아무 이유 없이 시비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머니 보시기에 부족할 것 같지만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우리 아들한테 말로만 듣다가 이렇게 보니까 정말 반가워요. 여기는 우리 딸 현수. 현수 씨, 안녕하세요. 앞으로 우리 친하게 지내요. 네, 그거야말로 언니 엄청 예쁘다고 했는데 전부 거짓말이었다 보네. 그냥 눈만 조금 클 뿐이고 평범하게 생겼네요. 언니, 솔직히 말해봐요. 언니 눈이랑 코 전부 성형한 거죠? 내가 장담하는데 자연스럽게 언니 같은 위치로 해줬다고요? 얼굴이 나올 수가 없다고 하는데 아니요. 저는 성형수술을 한 적이 없어요. 눈과 코가 전부 엄마 닮은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내가 언니가 어떻게 석을 줄 알고 그러면 우리 오빠 앞에서 고등학교 때와 중학교 때 사진을 모두 인증할 수 있어요. 엄마, 나도 새언니처럼 성형수술을 시켜줘야겠어요. 밖에 나가서 나도 미인 소리를 좀 듣게 해야겠다고. 최현수야. 너네 새언니가 될 사람한테 정말 못할 말이 없다. 그리고 원래 성형수술을 한 적이 없어. 그렇다. 지원이가 예전에 중학교 시절과 고등학교 시절 사진, 그리고 어릴 적 사진까지 다 보여줬는데 지금이랑 다 똑같았다고 해. 그리고 지원이는 장모님이랑 닮아서 미인이 된 거야? 장모님도 지원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생겼어 그래. 오빠가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한 거 맞아. 그러니까 그러면 말고 나도 다 같이 웃자고 한 이야기니까. 그러나 저를 향한 신우의 괴롭힘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저에게 무슨 억울로 심정이 있는 것인지 계속해 저를 못살게 괴롭혔어요. 어느 날 대뜸 저에게 전화를 걸어서 한다는 소리가 글쎄, 언니, 내일 우리 엄마 생신인 거 알죠?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 내일 어머니 생신이어서 그러면 생신 축하드린다고 전화라도 드려야겠네요. 언니, 진짜 사람이 왜 그래요? 아무리 아빠 없이 커서 못 배워서 먹어도 그렇잖아. 시어머니가 되실 분이시다. 생신잖아요. 언니가 직접 해서 생일상을 차려 드려야 할 거예요. 아니에요. 아가씨, 그 집에서 놀러가는 사람도 아니고 직장 다니면서 일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내일 가서 어머님 생일상을 차리라는 거예요? 누가 결혼 전부터 시어머니 생일상을 차리나요? 전 지금까지 살면서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요즘은 결혼해도 전부 밖에서 밥 먹고 생일상을 차리는 집 없다고 하죠. 그리고 앞으로 말 좀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는 한 아가씨도 아버님께서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님이 혼자 키우셨을 텐데요. 지금 아가씨가 자신의 입으로 욕하는 것도 아마 모르실 거예요. 아가씨도 그러면 아버님 없이 자랐기 때문에 제게 그런 말씀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언니가 나한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지요. 감히 우리 집에 시집 보러 오다가 시댁 시누이가 나한테 큰 소리를 치니까요.
아가씨 며느리가 어떻다고 이러는지요. 아가씨도 결혼하면 다른 집 며느리가 되는 것은 제가 되는 것과 같은 거 아닌가요? 제가 아가씨보다 나이 많은데 당연히 잘못한 것을 말하는 게 맞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어머니의 생일상을 차리고 싶다면 아가씨가 직접 어머니에게 차리세요. 저는 아니라 어머니가 낳은 자식인 아가씨가 차리는 게 더 적절한 도리라 생각되니까요. 남의 자식인 저한테 대리해 달라고 하지 마십시오. 게다가 아직 결혼 전인 제가 출시 집며느리가 되는 것도요. 아니거든요. 그러면 저 일해야 해서 바빠서 이만 끊을게요. 저는 신우의 전화를 끊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도 안 시키는 시집살이를 저에게 시키려는 신우의 행동이 아주 기가 막혔어요. 게다가 제가 알기로는 시아버지께서 남편이 고등학교 시절 돌아가신 것으로 아는데 본인도 아빠가 돌아가시고 계시지 않으면서 저에게 아빠 없이 컸다며 무시하는 신우의 태도가 황당하기 짝이 없었어요. 저희 아빠는 제가 대학교 시절 돌아가셨는데 저에겐 그게 큰 상처였죠. 본인도 아빠가 일찍 돌아가셔서 그 상처를 알 텐데도 생각 없이 말하는 신우의 태도는 저를 화나게 하기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전 그날 있었던 일을 남편에게 이야기하게 되었고 남편도 신우의 행동에 미안해하며 저에게 사과했습니다. 다시는 신우가 저에게 그런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단단히 일러두겠다고 자기만 믿으라고 하더라고요. 얼마 후에 신우는 남편에게 혼난 것인지 저에게 미안하다며 사과 전화를 했습니다. 남편에게 억지로 끌려한 것으로 진심으로 뉘우치지 않았지만 말이에요. 그래도 중간에서 막아주는 남편도 있고 저희 부부가 결혼하고 신우 문제로 싸울 일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건 전부 제 착각이었습니다. 말이죠. 한결같이 착하고 저에게 다정했던 남편은 결혼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금씩 변해가고 결국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드러내고 말았던 겁니다. 그때가 남편과 결혼한 지 2년 정도 조금 지난 때였는데 자기만 믿으라고 말했던 인간은 사라지고 점점 시어머니와 우리 엄마를 제대로 차별하며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얼마 안 남았네. 장모님 생신이야. 그래서 내가 미리 준비한 장모님 선물 좀 가져왔지. 뭐, 자기가 웬일로 우리 엄마를 먼저 챙기기 시작했으니 어떤 선물로 준비했는지 물어보기에 오랜만에 예쁜 짓을 해줘서 고마워. 사위도 자식이니까 당연히 장모님을 잘 챙겨줘야지. 저번에 우리 엄마 생신 때 명품 100, 300만 원짜리를 선물했잖아. 그래? 어떤 걸로 샀는데 혹시 어머님과 똑같은 걸로 사온 거야? 그건 아니고 시장에서 좋은 것을 골라서 5만 원짜리 가방 하나 사러 왔어요. 장모님. 위에 자그마치 5만 원을 거금으로 썼다고 짜잔. 이것 봐. 이게 백화점에서도 나오는 물건이거든요. 때문에 당신도 마음에 들 것 같죠? 너 지금 이걸 우리 엄마 생신 선물이라고 샀어요. 엄마 생신을 백화점에서 300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산 5만 원짜리 가방이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 자기야, 원래 선물은 가격보다는 정성이 중요한 거라고. 내가 장모님 선물을 얼마나 열심히 골랐는데 당신은 섭섭하게 그런 소리를 해. 그래서 선물은 정성이라는 것이 어머니에게는 300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선물해 준 거야? 에라, 이 자식아. 5만 원짜리 가방이 그렇게 정상적인 거면 너희 엄마한테 다음 생일에는 같은 걸 선물해줘. 선물로 해줘라이 대신에 선물로 해줬으면 좋겠어가 더 자연스러운 표현입니다. 또한 남편이 사온 5만 원짜리 가방으로 남편 음해등을 후려해줬습니다. 대신에 5만 원짜리 가방으로 남편의 어깨를 후려쳤어로 수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차별도 정도껏 해야지 대신에 차별도 적절히 해야지가 더 적합한 표현입니다. 전체적으로 문장을 수정하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선물로 해줬으면 좋겠어. 나쁜 놈 전 남편이 사온 5만 원짜리 가방으로 남편의 어깨를 후려쳤어. 차별도 적절히 해야지. 이건 해도 너무한 것이었으니까요. 똑같은 자식인데 왜 우리 엄마만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그게 몹이 화가 난다. 게다가 엄마는 저희 남편에게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라 많이 이해해주며 챙겨주셨거든요. 그런데도 남편 놈은 시어머니만 챙기다 보니 바빴던 것 같다. 그래서 난 너무 화나서 제 돈으로 엄마에게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해준 명품백보다 더 좋은 가방을 선물했어. 그래서 제 점심값을 아껴야 했지만 후회는 없었어. 남편이 저를 속상하게 하는 일은 있었지만 그래도 참을 만한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별다른 일 없이 지낼 수 있었고요. 계속해서 제게 살이를 하지 못해 안달나신 행동만 아니었다면 신우는 운동하는 것을 참 좋아했는데 그러던 중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다가 남자를 만나 연애하게 되었고 결국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결혼한다는 이유로 저에게서 우리가 한 요구를 해왔답니다. 언니, 나 결혼할 때 뭐 해줄 거예요? 제가 그렇게 큰 것을 바라지 않고 저 결혼 선물로 간소하게 중형차 한 대 정도만 뽑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벌써 우리 자기한테도 오빠, 결혼 선물로 자동차 해주기로 했어 라고 이야기했고요. 차가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가씨, 아무리 그래도 저희한테 차를 해달라는 건 좀 무리인 것 같아요. 남편이랑 상의해서 결혼할 때 결혼 자금으로 얼마 정도를 지원해 드릴 테니까 차는 아가씨와 신랑이랑 나중에 모아서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언니, 그동안 참아주고 있던 것 정말 염치가 없으시네요. 대기업에 다니는 능력 있는 우리 오빠와 결혼했으면 그 정도 값은 당연히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우리 오빠를 날로 먹겠다는 건가요? 아니라고 하세요. 저희 남편만 대기업 다니나요? 저도 대기업에서 일하고 있고 조건으로 따지자면 제 남편한테 결코 밀릴 일이 없어요. 아가씨가 말하는 차는 결코 못 도와줄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언니, 어디에서 잘 돌아다닌다 해놓은 걸 언니가 후회할 부작용을 일으킬 거다. 언니가 그때까지 됐을 때 고백하고 사죄할 수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때 가서 나를 붙잡고 잘못했다고 빌게 할 생각은 하지 말아주세요. 하지만 몇 날 앞두고 결혼을 며칠 앞두고 슈우가 나에게 문자로 한 장의 사진을 보냈어요. 내가 신우에게 부탁받았던 것보다 훨씬 값비싼 외제차를 타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언니, 이 차 봐요. 내가 타고 다니는 차보다 훨씬 비싼 외제차래요. 신랑네 집에서 챙겨주신 거예요. 언니가 타고 다니는 차는 고사차인데 내가 비싼 외제차를 타고 다니니까 민망할 것 같아서요. 언니 앞에서 내 차 태워줄 생각은 없으니 꿈도 꾸지 말아주세요. 나한테 차를 사주기 싫어서 비싸다고 꼬리 무더기로 여겼는데 그게 말도 안 된다. 나는 신우의 문자를 무시하기로 했어요. 버렸습니다. 상대할 가치가 없었으니까요. 신우의 외제차가 부럽지도 않은데 또한 본인이 가지고 싶은 차라면 직접 열심히 벌어서 사면 되는 건데 그럼에도 왜 그걸 제가 사주지 않는다고 하는 것인지 억하심정으로 문자를 보내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러던 중 신우는 결혼식을 올리고 결혼 생활이 바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제는 본인과 부딪히는 사안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신우가 결혼한 뒤 몇몇 창천병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엄마가 건강검진을 하다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죠. 저는 전화를 받자마자 병원으로 달려갔고 엄마가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제 인생만 신경 쓰느라 엄마에게는 제대로 신경도 써주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못해줬는데 엄마가 암이라는 소식에 가슴이 아팠어. 사회생활이나 결혼생활로 바빠서 핑계로 엄마를 보살피지 못한 것이 너무 참 안타깝고 그래서 입원한 엄마를 껴안고 울며 속삭였어. 엄마, 정말 미안해. 엄마가 이렇게 되어가는 걸 알아차리지도 못하고 유일한 자식인 나는 너무 부족해서 미안해. 엄마, 괜찮아. 그리고 우리 딸이 부족하게 키운다고 뭐가 부족해? 매일 엄마의 안부 문자도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꼭 엄마 얼굴 보러 집에 다녀가고 혼자서 외로워할까봐 친구들이랑 여행까지 갈게. 우리 딸처럼 착한 효녀가 세상 어디에 있다고 그런 말을 해. 원래 아이들과 얘기하면 다 하나씩 고장나고 하는 거야. 엄마가 수술하면 괜찮아질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괜찮긴 뭐가 괜찮아. 다른 것도 아니고 엄마지. 내가 엄마병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꼭 낫게 할 거야. 그러니까 엄마,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있어. 엄마, 딸만 믿으라고 바로 남편에게 연락했습니다. 엄마가 암으로 병원에 입원했으니 퇴근하면 바로 달려와 달라고 했어요. 남편은 제 말에 알겠다고 하고 회사가 끝난 후에 바로 와주었습니다. 그런데 엄마를 방문하러 온 남편은 제 엄마가 아프다는 제사도 위로 없이 시큰둥한 반응을 하더니 무언가 다른 고민을 하더라고요. 빠져있는 사람처럼 보였었지만 나랑 단둘이 있을 때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여보, 장모님이신 거 확실하지음. 그래서 그런데 왜 자꾸 확인하는 거죠? 아니야, 그냥 장모님이 암이라고 하니까 놀라서였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장모님은 계속 병원에서만 지내시는 건가요? 엄마 수술을 마치고 제대로 케어하려면 병원에서 퇴원해도 당분간은 우리 집 근처 요양병원에서 지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나도 수시로 엄마를 돌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전 남편과 상의 후 엄마를 우리 집 근처 요양병원에 모시기로 결정했어요. 치료를 받는 동안 집에 혼자 있을 엄마가 걱정되었기 때문이죠. 제가 수시로 오가며 엄마를 간병하기 편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혹시 필요할 때를 대비해 엄마의 중요한 짐들도 정리해서 전부 우리 집에 옮겨 놓았습니다. 엄마가 불편하지 않도록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우리 집에서 바로 가져올 수 있게 해주었어요. 또 전 회사를 그만둔 상황입니다. 물론 간병인을 고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제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엄마 혼자서 나를 키우시며 혼자서 일하셔서 많이 힘드셨거든요. 그래서 후회하지 않기 위해 제가 직접 손을 쓰고 엄마를 돌볼 수 있도록 하고 싶었습니다. 게다가 오랜 기간 동안 회사에서 일했으니 저도 조금 쉬고 싶은 마음이 들었고요. 하지만 엄마가 아파서 병원에 있게 되면서 입원하게 되자 남편에게 섭섭한 일이 줄줄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는데 남편은 엄마가 병원에 입원한 첫날에 와 본 것 이외에는 병문을 하거나 전화 한 통 제대로 보낸 적이 없었으니까요. 남편의 그런 행동에 엄마도 많이 섭섭해 하시는 것 같았는데 제가 속상해할까 봐 남편 편을 들어주면서 내색하지 않으려고 하셨습니다. 결국 제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죠. 우리 엄마가 수술을 마치고 며칠 요양병실로 옮겨져 엄마의 간병을 하고 있었는데 엄마 핸드폰으로 모르는 전화가 계속 걸려왔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는 스팸 전화인가 하고 받지 않았는데 계속 걸려오는 것이랍니다. 심상치 않아 받게 되었습니다. 여보세요. 죄송한데 그 전화 박원자 씨 전화 아닌가요? 네, 맞아요. 제 엄마가 지금 아파서 병원에 2번째 중이라 중요한 일이시오. 저한테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 박 여사님 따님이시군요. 다름이 아니라 저는 박 여사님이 살던 아파트의 경비원이고 새로운 세입자가 너무 시끄럽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지금 위아래 층으로 시끄럽다고 하루에도 12번 이상 민원이 들어오는 바람에 아주 고통스럽습니다. 그 세입자라던데 저희 엄마 어디로 이사 간 적도 없고 집에 세입자를 들인 적도 없는데요. 그러신가요? 이웃 주민들에게요. 항의가 계속 들어와서 찾아가 보니 분명히 본인들이 새 입주자라고 하던데요. 얼굴을 보고 서로 대화하려고 해도 문을 열어주지 않고 갑자기 사람이 바뀌어서 너무 이상해서 물어보니 박 여사님의 딸분이신 우분이라면 허락을 받아 박 여사님 집을 자신들의 신혼집으로 사용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아, 뭘 하는 거지? 밤낮이 음악 소리에 시끄럽고 쿵쿵거리며 주민들이 잠도 못 자고 해서 경찰에 신고까지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 전혀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급하게 연락드렸던 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해보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경비원 아저씨의 말은 어떻게 생각을 해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우리 신우가 갑자기 엄마 집에 살고 있다는 이야기였니? 제 엄마가 아파서 집을 잠시 비운 일밖에는 없었고 갑자기 우리 신우가 우리 엄마 집에 들어와 살고 있다는 말이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설마 하는 마음에 엄마에게 잠시 볼 일이 있어 나갔다 오겠다고 말하고 엄마 집으로 갔다. 그런데 경비원 아저씨 말씀대로 엄마 집 현관문 앞에 가기 전에 시끄러운 음악 소리가 들렸어요. 게다가 집안에서 공사를 하는 게 아닌데 쿵쿵 울리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엄마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아주 가관이 따로 없었어요. 전 너무 놀라서 경악하여 말았으니까요. 왜 엄마 집안에서 그런 요란한 소리가 나는지 궁금해했더니 글쎄 정말 신우와 심해부가 우리 엄마 집에 들어와 살고 있다고 했어요. 있었어요. 시끄러운 블루투스 스피커 소리에 엄마의 거실은 음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또한 헬스장에서는 이름 모를 운동기구들이 가득 들어 있었고 바벨과 비슷한 형태를 가진 운동기구로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 옆에서는 신우가 매트 없이 러닝머신을 타면서 뛰고 있었죠. 그래서 저는 너무 놀라 물었습니다. 지금 두 분은 우리 엄마 집에서 무슨 일을 하는 거죠? 아, 언니도 왔어요? 언니, 생각지도 못했는데 정말 고마워요. 언니 덕분에 이런 좋은 아파트에 신혼집으로 생기고
우리가 편하게 생활하고 있네요. 아주머니 오셨어요? 저희가 지금 운동 중이라 바빠서 홈트 중이에요. 요즘 인기 있는 것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지금 그것을 하고 있거든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이번 세트만 끝내고 시원한 단백질 음료를 대접해 드릴 거예요. 그게 아니라 두 사람 다 우리 엄마 집에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물었네요. 언니와 오빠한테 아직 말씀드리지 못했었던데 오빠랑의 대화에서 언니는 엄마 집을 우리 신혼집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했거든요. 앞으로는 이 집을 언니네 엄마가 사용할 일이 없다면 오빠가 편히 지낼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무엇이 그러냐고요? 신우가 그 말에 확 돌아버렸어요. 우리 엄마가 암이라는 얘기에 제대로 한 번쯤 생각도 안 하던 남편놈이 글쎄 우리 엄마가 이미 암에 걸렸다는 말이지. 저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멋대로 우리 엄마 집을 신우 부부에게 쓰게 한 걸려 죽은 사람처럼 했던 겁니다. 우리 엄마 집의 살림은 엉망이 되고 말았고 집 안은 헬스장이 따로 없었어요. 게다가 신우는 우리 엄마 집에 무단 침입해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매우 뻔뻔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전 음악을 끄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들이 지금 미쳤나? 너희는 지금 우리 엄마가 병원에 입원 중일 때 엄마 집에서 뭐 하는 짓이야? 너희는 당장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꺼져야 해. 미쳤어. 언니, 지금 누가 미쳤다고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어차피 언니가 엄마가 조금 있다가 죽을 것 같다면서? 그래서 오빠가 언니네 엄마가 죽으면 이 집을 오빠 것으로 주장하면서 마음대로 써도 된다고 해서 우리가 신호를 쓰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찾아와서 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제 비밀번호도 오빠가 알려준 거라고요. 언니, 정말 이런 거예요? 언니, 이런 말 다 오빠에게 하겠어요? 우리 엄마가 죽는다고 해도 언니가 그래요? 우리 엄마가 지금 건강하게 치료를 받고 계시는 분한테 누가 그런 헛소리를 하냐고요? 그리고 설령 우리 엄마가 죽는다고 해도 그렇더라도 집주인 허락 없이 이렇게 함부로 들어와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남편에게 말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말해봐요. 하나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희들 우리 엄마의 집에서 당장 나가는 게 좋아요. 다시 한번 우리 엄마의 집에 마음대로 들어오려 한다면 그때는 정말 조용하지 않을 겁니다. 다시는 여기 발들이지도 말라고요. 어차피 우리 내쫓아봤자 소용없다고요. 언니네 어머니가 돌아가신다면 우리는 집옷을 받을 수 있고 그럼 우리도 다시 돌아올 테니까 아주머니 이렇게 말 말고 제 말 좀 진지하게 들어보세요. 돌아올 게 뭔지 들어보세요. 듣기도 뭔지 들어보세요. 정신이 나간 것들이 남의 집에 허락도 없이 무단으로 침입해서 마음대로 살아놓고 웬 헛소리를 하는지. 청소년들아, 나는 신우와 해부를 쫓아냈어요. 신우와 심하부의 짐들은 남편에게 보내겠다고 이야기하고 그런데 가장 어이없는 건 신우가 본인의 잘못을 깨닫지 않고 억울해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언니, 두고 봐요. 나에게 이렇게 했던 걸 후회하게 만들 줄 테니까. 그래서 신우와 심하부를 쫓아냈고 경비원 아저씨께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엄마 허락 없이 무단으로 들어왔던 것이라 두 사람 모두 쫓아냈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요. 그리고 이웃분들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라고 했어요. 죄송한 마음에 음료수와 박수를 사서 사과 편지와 함께 경비원 아저씨이신 분들과 피해본 이웃분들에게 선물로 보내드렸고요. 그리고 그날 전 남편과 싸우게 되었죠. 당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우리 엄마 아직 멀쩡히 살아계신데 곧 죽을 거라면서 그 집을 써도 된다고 했다면서 우리 엄마 집 비밀번호도 당신이 아가씨에게 알려줬던 거고. 당신은 우리 엄마가 아파서 죽기를 바라는 거야? 아직 살아계신 분을 보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래, 내가 그랬다. 어찌됐든 장문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돌아가신다면서 어차피 빈 집이라는 것. 집 없는 동생을 내가 쓰게 했다. 그게 왜? 잘못이냐?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냐? 너는 우리 엄마가 진짜로 돌아가셨으면 좋겠나 봐. 엄마가 똑같이 아팠어도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러면 당신 엄마가 암에 걸리면 바로 말해서 우리 사촌 동생의 어머님 집에 들어가서 살려고 해도 되겠네. 당신 지금 말 다 한 것 같은데?
어떻게 말짱하게 살아있는 우리 엄마를 누르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당신 진짜 잔인하다. 사람도 아니야. 이 자식이 지금 누가 알 소리를 하는데 너야말로 아직 멀쩡히 살아있는 우리 엄마를 보고 암에 걸렸다고 곧 죽을 거라고 하면서 우리 엄마 집에 허락도 없이 동생을 들인 주제. 지금 누가 잔인하다고 하는 거야? 너야말로 사람도 아니야? 우리 엄마를 죽으라고 곳에 지내는 것도 아니고. 너도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 있냐고 여보. 그런 말을 하지 말고 우리 동생이 갈 곳도 없고 장모님 집을 우리 동생에게 주면 어떨까? 우리 현수가 결혼하고 신혼집도 제대로 못 구해서 원룸에서 월세로 사는 모습을 보고 내가 얼마나 가슴 아픈지 알아? 불쌍한 내 동생을 그러니까 장모님께서 계실 때 잘 설득해서 지금이라도 빨리 장모님 집을 우리 동생의 명의로 돌리게 하자. 곧 죽을 사람은 죽을 사람이고 산 사람은 살아야 하지 않겠어.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도 이 비열한 놈이 진짜 집이 없는 자기 동생 걱정을 해주고 엄마 집을 노리며 우리 엄마가 죽는 것을 기다리는 남편 놈을 가만히 두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전 남편 놈의 머리카락을 잡고 말했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그런 말 하지 않을게. 용서해줘. 우리 엄마가 아픈데 병문안도 제대로 한 번도 온 적 없는 놈이 감히 우리 엄마 죽기를 바라면서 그 집을 지 동생 줄 생각을 하고 있어? 나도 어디 너네 엄마 집 노리면서 죽기를 기다려볼까 그 기분이 어떤지 너놈이 느껴보게. 그리고 아가씨가 원룸에서 사는 건 그동안 아가씨가 회사 다니면서 돈을 모을 생각을 안 하고 버는 대로 써버려서 그런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원망을 할 때 돈도 못 해고 그런 아가씨가 뭐가 불쌍해? 상해 아가씨면 매우며 정신을 못 차리고 살아서 그런 거니까 똑바로 정신 차리고 살라고 이야기해줘야지. 그건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도와주고 있느냐? 너 다시 한번 생각해봐. 이상한 숫자를 가지고 부리기만 해서 그때는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제가 도무지 남편을 용서할 수 없다고 느껴 그날 바로 남편과 이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떻게 자기 엄마가 아니라고 해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장모를 죽기를 바라는 사람과 함께 살 수 없겠습니까? 특히 자기 엄마가 아직 살아계실 때 자기가 임의로 우리 엄마의 집을 자기 동생에게 줄 생각을 하는 사람과는 절대로 함께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날부로 남편과 몰래 이혼할 준비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 다시 경비 아저씨가 전화해서 모를 일을 대비해 전화번호를 알려드렸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경비원 아저씨는 다급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큰일 났어요. 클레리사 씨. 신호라는 사람이 다시 한번 박 여사님 집을 침입했다고 해요. 제가 들어가면 안 된다고 했는데도 집주인에게 허락을 받았다면서 비밀번호를 바꿔서 문이 열리지 않아 사랑을 부르며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뭐라고요? 제 아가씨가 또 엄마 집에 자유롭게 들어가는 거예요? 아저씨,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오늘 저희가 그런 사고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전부 해결할 테니 조금만 불편해도 참아주세요. 부탁드릴게요. 저한테 타일을 깔도록 하는 것조차 신우가 참지 못하고 사고를 일으킨 적이 있었어요. 게다가 제가 엄마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꿨더니 사람을 불러들인 적도 있습니다. 억지로 들어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인의 허락을 받고 다시 오게 된다는 것을 보니 남편이 다시 저를 몰래 엄마 집에 들어가도 된다고 허락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남편 퇴근 시간에 엄마 집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은 남편과 신우 부부이면서 제대로 마무리를 지어야 했기 때문이죠. 남편에게는 지금 제가 엄마 집으로 향하고 있으니 당장 와달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지 않으면 오늘이 저를 마지막으로 볼 날이 될 것이라는 내용을 함께 보냈어요. 그렇게 엄마 집에 도착했을 때 신우 부부는 이웃집에 피해를 주는 것조차 신경 쓰지 않고 다시 음악을 크게 틀며 쿵쿵거리며 홈트를 하고 있었어요. 그 후로는 제가 집 안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보죠. 당당하게 모습에 당황한 기색 없이 나타났어요. 언니가 오셨다며 오빠에게 여쭤보니 여기 있어도 된다고 하더군요. 내가 저를 쫓아내도 소용이 없을 테니 괜히 후회할 일은 하지 말라고 했어요. 오빠 허락을 받고 어차피 다시 들어와 살게 될지도 모르니 그때 저와 우리 신랑을 무시하며 내 모습을 함부로 대하는 행동을 전부 사과해야 해요. 그러지 않으면 앞으로 제가 제대로 언니 시집살이를 시킬 테니까요. 네, 그러세요. 그 전에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얼마 후 남편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엄마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양심에 찔리는 것 같아 제 눈치를 살펴보더니 남편을 보자마자 바로 당신이 이야기한 것은 무슨 일이며 아가씨네 부부의 집에 들어갔다는 말씀이십니까? 아이가 다시 들키는 바람에 디들이 집사까지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이번에는 조용히 지내야 한다고 했는데 왜 시끄럽게 우세요? 오빠가 이렇게 그러니까 언갑구에서 나가려 하는 거라고 말했고 오빠야말로 이럴 때는 언니와 이혼하겠다는 큰 소리를 쳤다는 말이죠. 이제는 언니는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서 쉴 생각이며 오빠와 이혼하면 먹고 사는 것도 어려워질 텐데 오빠가 큰 소리로 뭐라고 해도 이젠 찍소리 못한다는 것이고 부부의 재산은 원래 공동 소유인 걸 몰라? 제가 전에 이야기했듯 이 집의 절반은 옷이나 같은 것을 받는다는 말이잖아. 주눅들 필요도 없고 눈치도 보지 마세요. 언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긴 문장을 적었는데요. 문장을 간결하게 나누고 올바른 한국어로 수정하여 보겠습니다. 겁나죠? 그러니까 무식해서 아무것도 모르면 그냥 입 다물고 있어야 했어요. 제가 그랬죠. 앞으로 언니 살이 내가 톡톡히 시킬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빠한테 이혼당하고 싶지 않으면 앞으로 조용히 입 다물고 우리 오빠가 하자면 하라는 대로 조용히 살아야 해요. 그래서 말인데 우리 집으로 옮기면 청소 좀 해가요. 얼른이 진명이도 내 이름을 해주고 그런 건가요? 당신이 자꾸 이러면 나는 당신과 이혼밖에 없을 거예요. 내가 열심히 벌어온 돈으로 앞으로 편안히 먹고 살고 싶으면 조용히 내 말을 따라야 할 거예요. 진짜로 당신이랑 이혼 당하고 싶은가 봐요. 그래. 그 이혼 안 하려면 내가 너 오늘 목욕시키려고 부른 거예요. 이혼하자고 하려고 전화했던 것인데 그때 바로 잘 됐네. 나 같은 인간은 아니야. 사이코패스 같은 남편에게 신호까지 주고 살게 할 거라니까 지금 당장 이혼하자고 하는데 여보, 그게 무슨 소리야? 이혼이라고 난 그냥 해본 이야기였고 고작 이런 일을 설마 진짜로 나랑 이혼할 것 같다는 건 아니겠지? 내가 날 먼저 보고 이혼하자고 했잖아. 그래서 이혼해 줄 거라는데. 왜 그렇게 말이 많아? 내겐 고작 이런 일로 보이는 게 아니야? 다른 사람이 아픈 게 아니고 우리 엄마가 아팠다고 그런데 당신은 당신 와이프인데 그건 걱정도 안 하고 우리 엄마 곧 죽을 거라고 말로만 하면서 내 동생에게 우리 엄마 집에 무단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살라고 하는데 그것도 내 것도 아니고 생각도 전혀 안 했다. 우리 엄마의 집에 대해 마음대로 할 생각이면서 자신의 엄마가 돌아가기를 바라는 너 같은 사람과 함께 살 수 있을까? 여보, 내가 잘못했어. 다신 그럴 일은 없을 거야.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어차피 장모님이 돌아가면 그 집에 대한 권리는 나에게 있는 거고, 물론 당신 말대로 우리 현수가 생각 없이 살아서 그렇게 됐지만, 그래도 내 동생이고 집도 없고 해서 불쌍해서 그런 거야? 내 동생이 집 없어도 불쌍하고, 병에 걸린 우리 엄마는 전혀 불쌍하지 않다. 그리고 누가 이 집이 당신에게 권리가 있다고 한다 해도, 부부 사이라도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은 배우자에겐 권리가 없다는 걸 몰랐어? 원래 법적으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은 자식에게만 권리가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설령 우리 엄마가 돌아가셔도 이미 충분히 내 거일 텐데요. 당신이 되는 거 안 되겠죠. 너희들이야말로 주둥이만 살아서 나불거리지 말고 제대로 알고서 말해야 하지 않겠어요. 오빠나 언니가 하는 말 전부 거짓말이라고 듣지 않을까 봐 걱정돼요. 지금까지 우리를 쫓아내려고 그러는 게 맞아요. 정말 매정하시네요. 우리 형님에게는 집 사용하는 권리가 있어?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하지만 너희들 계속 그러다간 문제가 생길 거예요. 너희들 때문에 이혼 결정을 내린 일이 생겼어. 여보, 제발 이혼 결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 주세요. 다시는 동생 사람 집에 들르지 않으려고 하는데 왜 그 말만 잘 듣는 건지요? 이미 버스를 놓친 지 오래되었네요. 그리고 어차피 당신과 이혼하게 됐으니 새로운 사실을 하나 알려줄까요? 당신이 많은 것을 모르는 것 같아서 설명해 주려고 합니다. 우리 엄마가 양성이라도 죽을 병이 아니라 다행히 자궁암이라고 해서 자궁만 제거하고 관리를 잘하면 예전처럼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나는 그 놈과 이혼한 뒤 이 집에서 우리 엄마와 오래오래 살 거라는 얘기를 했어요.
내가 마지막으로 경고하는데 그런 모습을 보기 싫으니 당장 우리 엄마 집을 나가라고 하죠. 뭐, 그게 무슨 뜻이냐고요? 나는 잘 몰라서 그런데 원래 자궁암이 걸리면 위험하다는 거였어요. 전부 오래 살지 못하고 죽는 거죠. 아니죠. 그런데 다만 우리 현수도 장모님 집에 들어와서 살게 한 건데 우리 엄마가 암에 걸렸다는 것에 신경조차 안 쓰는 바람에 얼마나 무관심했으면 자궁암이 무엇인지조차도 모르는 거야. 전 부르지 않아도 괜찮다는 말에 너희들이 내 눈앞에서 살려고 했지만 엄마가 치료를 받고 고지 완쾌되어서 집으로 다시 돌아올 거란 저의 말을 해도 협력을 거부하는데 저희 엄마 집을 나가지 않겠다는 태도를 취하며 양해를 구하고 역을 썼어. 남편이 잘못했다고 하며 제게 붙잡히며 뇌물을 줬지만 아무리 뇌물을 줘봤자 소용이 없었어. 곧 경찰들이 쫓아오니까 제가 엄마에게 전화도 없이 엄마 집에 주점 혹은 심해부 허락도 받지 않고 들어와서 살고 있으니까 제가 연락하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라고 전했습니다. 해둔 거 아닌가요? 하지만 내가 경고했음에도 신우와 시현부는 정신을 차리지 않았고 곧바로 엄마에게 경찰에 신고하라는 문자를 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가 신우와 심해부가 침입죄로 신고를 했어요. 집주인 허락도 없이 무단으로 집에 들어왔다는 신고가 들어와서 출동했습니다. 집주인이 퇴거를 요청했는데도 도리를 보지 않으면 긴급 체포할 수 있습니다. 싫어. 왜 나가야 해? 여기는 원래 우리 오빠의 집이었잖아. 이제 와서 언니, 엄마가 다 나을 거라니 억울해서 그냥 나가지 못해. 내가 살 집이라도 찾아주고 내가 쫓으라면 저기야. 그렇게 말하지 말고 나가자. 이러다가 정말 경찰서에 잡히면 어떻게 할 거야? 절대로 그럴 만하면 안 돼. 일 없어서 언니가 우리를 겁주기 위해 경찰을 부른 것이라고 경찰 아저씨는 나에게 임금 이 집을 나갈 생각이 전혀 없으니까 만약 어디에서 실제로 나를 붙잡을 수 있다면 붙잡으라고 해봐. 원하시는 대로 하시죠. 현재부터 당신 둘을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버티던 신우와 심해를 몰아서 당신들에게 진짜로 긴급 체포되어 버렸습니다. 이거나 이래서 오빠야 나 좀 살려줘. 아, 나 좀 살려줘. 옥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아주머니, 제발 설득해주세요. 나 지금 너무 무서워요. 너희들이야말로 내 인생에 어떻게 책임질 거야? 너희들 덕분에 집사람과 지금 이렇게 되었다고네? 인생을 되돌려달라고 해도 어쩔 수 없어요. 저는 억울해요. 억울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주머니, 제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한 번만. 그렇게 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신보를 곱게 썼어야지요. 교도소에 가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닭가슴살 대신 콩을 먹겠다는 건 여러분이 좋아하는 홈트레이닝을 열심히 할 거라는 뜻이에요. 잘 살아봐요. 당신도 어서 우리 엄마 집에서 나가야 해요. 그리고 경찰관 분들께 당신도 잡아가라고 하기 전에 신우와 해부는 그날 바로 우리 엄마가 경찰서로 끌려가 버렸어요. 결국 전과자가 되었고 게다가 우리의 신원 살림을 위해 집을 정리하며 중고물품을 팔 것이라고 말했어요. 집안에 있던 전자레인지와 밥솥을 팔아버린 혐의로 절도죄가 추가되어 제대로 콩밥을 먹게 된 것입니다. 알고 보니 신우와 심해는 홈트레이닝을 열심히 하여 그것으로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 방송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편은 저와 이혼하지 않기 위해 발악을 하더니 결국 저에게 이혼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재산 분할도 전부 제대로 받았고 남편과 신우에게 위자료까지 받아낼 수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자신이 자식을 잘못 키워 저에게까지 피해를 준 것 같다며 많이 미안해 하셨고요. 그럼에도 남편은 정신을 못 차리고 제 마음을 되돌리려고 나타나왔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제가 님께도 송구한 사과를 드릴 테니까 우리 다시 함께할 수는 없을까요? 지금 현황을 알면서는 결코 쉽게 이야기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수는 운동 유튜브 채널을 통해 수입을 올리려고 운동기구를 모두 빌려서 비싼 것을 사버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수가 감옥에 수감 중인 동안 그 부채를 전적으로 난 맡아야 했기에 어려움이 가중되었습니다. 또한 현재 현수가 이용하고 다니는 외제차도 현수의 가족이 선물해준 것이 아니라 결혼 선물로 제가 드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수가 운동기구를 사는데 부족한 부분까지 제가 갚으며 고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수와 재산을 분할하면서 저희 가족의 남은 돈도 모두 소진되었습니다. 지금은 엄마가 동생의 일로 인해 충격을 받아 병원에 입원 중이라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신과 다시 함께 일하며 저와 동생의 부채를 상환하는 데 도움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갚는 것도 좀 도와주고 그러면 안 될까? 그 다 갚으면 나는 나중에 당신 말을 호강시켜 주면서 살게. 앞으로는 내가 장모님께 효도하면서 생일 선물도 우리 엄마랑 똑같이 해드릴게. 그러니까 여보, 나 좀 제발 살려줘. 미쳤냐? 너 같은 놈이랑 다시 시작하게? 그리고 네 놈이 뭘 모르는 것 같아서 하는 말인데 나 네 놈이 해주는 호강 필요 없어. 우리 엄마도 내가 해주는 효도 필요 없고 우리 엄마가 지금 굉장히 부자가 되셨거나 엄마가 직장 다니면서 모은 돈이랑 아빠 돌아가시면서 유산으로 남기신 돈이 조금 있어서 그 돈 중 일부를 내가 알아본 회사 주식에 투자라고 엄마에게 말씀드렸던 건데 그 회사가 대박이 났지. 그래서 엄마랑 다 일어날 것 같아서요. 해도 그 돈으로 평상 식사와 생활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와 같은 자식은 호강이 필요 없다고 내 말을 이제 이해하겠니? 그러면 지금 장모님이 주식 투자해서 부자가 되셨다는 거야? 아이 괜히 동생을 챙겨주겠다고 욕심부리다가 부자 장모님을 놓치고 이혼까지 당하고 내 인생을 망치고 말았네. 아이고, 그래. 그 이후 남편이 저를 찾아오는 일은 없었어요. 그날 제가 경찰에 남편을 스토킹해서 그랬거든요. 그러니 먹었는지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인을 통해 들은 소식인데 남편과 시어머니는 살던 집을 팔고 살던 아파트보다 작은 아파트로 이사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신우부부가 남편과 시어머니에 모르게 더 큰 빚이 있는 것 같아서 두 사람이 일하면서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라서 살던 아파트를 정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엄마는 수술을 잘 마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병원에서 퇴원을 했고 현재는 저와 함께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엄마의 건강 회복을 위해 힘쓰면서 그동안 제가 바쁘다는 핑계로 하지 못했던 효도도 실컷 하려고 합니다. 물론 남편과 신우란 망해진 삶을 살며 애를 먹었지만 과거는 과거일 뿐이니 현재의 내 삶에 집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허비한 시간이 억울할 만큼 더 열심히 행복하게 살아보려 합니다. 끝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모두 감사합니다. 행복하십시오.